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가능한 한 저희 같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폭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떤 그 시장을 자극하는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좀 뭐라 할까요? 시장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시장이 이성을 이루고 비이성적으로 어떤 강하게 버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자산 시장에서 뭐랄까요?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코인 시장이에요. 가상화폐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의 어떤 그 가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 어떤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자, 요즘 또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또 거래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가상 플랫폼에 들어가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등기를 치는 거예요. 30만 원 내고 등기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게 되는 건지 뭐 그 플랫폼에서는 그 사람 거예요. 실제 현물은 그 사람 게 아니지만 그것도 가상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뭐 이제 놀고 뭐 게임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최근에 우리가 그 가상이라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3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세계에 살 것이다. 매트리스의 세계에 살 것이다. 자, 그런 걸 벌써 30년 전에 사상가들, 이론가들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했냐면, 자, 이게 자산시장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산시장에도.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죠. 그 다음에 가상부동산. 내가 뭐, 강남에 있는 땅을 1000평을 샀어. 가상부동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뭔 의미가. 그러나 그것도 돈을 내고 등기를 치더라는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가상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상부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상화폐가 떴거든. 가상화폐가 뜨니까 몰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무슨 가상화폐가 도냐. 그런데 그게 또 거래가 돼서 뜨는 거 보니까 수십억대 부재, 수백억대 부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가상부동산도 될 수 있어. 그러한 희망을 갖는다는 거야.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가상부동산을 사고 있더라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제가 약간은 얘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그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확대해볼게요. 물론 이제 뭔가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있다. 자, 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폭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폭등하는 것이고, 수도권의 아파트의 그 가격을 견인하는 것은 GTX예요. 자,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왜 폭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어느 한 아파트예요, 지금. 의왕시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예요. 의왕시는 GTX-C가 들어올 예정인 곳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6개월 새에 7억이 올랐대요. 자, 6개월 새에 7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한 달에 1억 2천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1억 2천씩.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한 달에 1억 2천이 올라가느냐고요. 자, 그래서 집값이 급등 열차를 탔다. 자, 그곳이 GTX 올라탄 의왕시라는 얘기예요. 안양 동안구도 올라가고 있고,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2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GTX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1억 2천씩이나 올라가느냐라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자, 제가 앞에 부분에서 가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도 GTX를 바라볼 때 이건 지하철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개념의 광역 고속 전철이에요. 엄청나게 빠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의왕시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면 강남에 간다. 자, 그거 상상도 안 됐잖아요. 그냥 2분의 1 이상의 시간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GTX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이. 자, 환상. 가상의 세계를 가지고 배팅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너무나 그 GTX에 대한 환상, 가상. 자,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GTX는 고심도로 들어가야 돼요. GTX 입구에서 그 열차를 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거기까지 물리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GTX라는 것은 일반 지하철보다는 배차 간격이 당연히 길겠죠. 그죠? 그리고 가는 노선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는 노선이 뭐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노선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노선에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환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강남역에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삼성역에도 내려야 되고 송파에도 내려야 되고, 결국은 갈아타는 시간이 다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TX를 이용할 때 생각보다 짧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오직 GTS는 내 집 앞에서 강남까지 20분 걸린다는 거야. 자, 모두가 강남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강남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자, 도어 투 도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집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 수도 있다. 어떤 GTX라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가상의 세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배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부동산. 저는 GTX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지나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지나친 상승을. 여러분, 자,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억이면 사실 예전에 강남에서도 좋은 아파트 사는 가격이었어요. 자, 근데 그 GTX라는 환상 때문에 15억, 12억, 뭐 파주 같은데 뭐 12억,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데 15억 너무 쉽게 질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고평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왕시라는 데는 제가 의왕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의왕시를 편애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파주도 있고 뭐 창릉역도 그렇고. 자, 그런데 보면은 주거 요건이, 정주 요건이 뭐 분당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치동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정주 요건이 그렇게 경제 규모상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모든 경제 요건이, 정주 요건이 완벽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의왕에서 강남까지만 가는데 20분이 걸린다. 자, 그거 하나로만 단기간에 6개월 동안 1억 2천이 매달 1억 2천이 오르고, 현재 가격이 15억이고, 호가는 뭐 17억, 18억 나오는 그런 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이거죠. 정상적인 거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다. 오버슈팅 되고 있다라는 게 오버슈팅 되고 있다. 자,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가 94주째 연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94주째. 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환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된다. 자, 집이라는 것은 또 공급이 모자르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공급하는데 한 10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다. 또 좌파 정부가 거기에 맞게 또 규제를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통 물량을 말라버리다 보니까 집값을 올리는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어떤 그 환상이 되고 신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 집값이 떨어지겠죠. 뭐 이제 시장의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자, 근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계속 그 추세를 따라서 계속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GTX C 노선이 또 이게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시행사가 확정이 됐어요. 자, 확정이 되면서 GTX C 수혜 지역이 지금 시장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인덕원, 의왕, 뭐 안양. 자, 그 밖에 이제 GTX 개통 예정인 이제 파주, 운정, 뭐 남양주, 별내, 뭐 도봉구, 창동, 뭐 이런 데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 아파트를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수도권은 GTX와 서울은 정비산업. 8일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34% 올랐대요. 이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2012년 5월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폭등했다는 거예요. 폭등했다. 자, 서울의 누적 상승률이 벌써 7.13%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가 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자, 그 말이 거의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올해 벌써 누적 상승률이 7%라는데 앞에서 봤듯이 그 수혜지로는 의왕시와 안양시, 동안구인데 자,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자, 의왕시가 21%,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가 15.72%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작년에는 세종이 최고 상승률이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바로 이런 지역이 최고 상승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GTX로 또 수혜를 본 지역 있죠? 안산이죠? 자, 수혜 기대감으로 17.92%. 자, 많이 올랐죠? 상승률 2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을 때 뭐 세종은 뭐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폭락한다고 그래요. 그게 폭락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자, 어쨌든 세종은 유일하게 떨어지는 전국적인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세종은 더 이상 동네북이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도 수도권이 올라가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GTX예요. 자, 이 GTX가 얼마나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되냐면 김포가 원래 강남까지 가는 노선,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가는 노선을 이제 4차 철도 계획에서 계획을 했는데, 자, 그게 이제 부천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김부선 노선이 됐는데, 자, 그 김부선 노선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정부는 또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죠. 어찌할지를.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만큼 이 GTX가 그만큼 핫한 거예요. 왜 핫하냐?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이 경기도 수도권의 집값을 급등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GTX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기도 수도권에 GTX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GTX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도권에 어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이. 이제 주거 지역이 외곽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곽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는 이제 외곽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저거 이제 3기 신도시도 짓고 앞으로 이제 민간업자들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GTX 주변에 땅을 사들여서 많이 지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재들이 모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자, 결국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더 산업과 기업과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 이 GTX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 GTX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냐. 자, 보시죠. 폭등. 자, 인덕원역 쪽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인덕원역 인근의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자, 84제곱미터가 지난 6일에 16억 3천을 찍었다고 그래요. 25층이. 자, 매매 체결 계약을 했는데 이게 4월 달에 15억 3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1억이 올랐네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평균 실거래 가격이 10억도 안 됐어요. 9,700 정도. 9억 7천 정도. 약 9억 8천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무려 7억 원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억씩 올랐단 말이 맞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버블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GTX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인덕원에서 자 모두가 GTX를 타고 강남에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GTX를 이용하다 보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인덕원역에서. 그럼 여기서 광역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GTX 이용률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GTX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냥 광역버스 이용률이 평상시와 같이 회복됐다. 그럼 이 가격은 거품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정확히 GTX의 어떤 편리함, 어떤 시간의 단축성,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그냥 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너무나 가상의 세계에 무리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 매달 1억씩 올라가는데 이게 버블이지 뭐가 버블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버블은. 이것의 이용 가치가 떨어질 때 GTX의 이용 가치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됐다.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 너무나 무리하게 가격을 배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 GTX 시행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가 탈 수 있느냐.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해도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앞으로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2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신문에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죽비의 국민은 멍들었다. 자, 죽비를 맞고 정신 차렸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국민은 그 뒤에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죽비에 국민은 멍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죽비가 아니라 지금 몽둥이로 맞고 있어요.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라는 거. 다시 뛰고 있다. 자,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 한국경제TV에서 이런 타이틀을 냈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한번 보시죠. 정말 집을 안 가진 사람의 입장 또는 집을 사줘야 되는 어떤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울분이 터질 정도로 가격이 비싸요. 울분이 터질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보세요. 올해 초 9억 800, 한 9억 정도에 팔렸던 이 아파트가 29평이에요. 자, 4월에는 2억이 올랐대요. 물론 여기는 이제 창동이면 GTX가 들어서고 여기가 뭐 복합 개발이 되는가 어떤 호재는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29평이 9억이나 하겠죠. 29평이 9억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창동은 뭐라고 할까요? 그 북부 지역, 북쪽이잖아요. 북쪽. 자, 북쪽에 가장 서울의 끝도시예요. 별로 뭐 그렇게 인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4월에 2억이 올라서 10억 9,500, 11억이래요. 29평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1억 원은 훌쩍 넘었대요. 예? 너무 올랐다.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 복합 개발 된다고 해서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자, 4월에 8억 9천, 9억 정도 했던 1,000만 원 빠지는 18평이에요. 자, 이거는 어느새 호가가 10억이래요. 10억. 18평이 10억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얼마나 했겠어요. 그 상승 사이클 전에. 이건 뭐 3억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뭐 2억 얼마나 갔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10억을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대를 형성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환상이에요, 환상. 미래는 뭐 좋은 게 아닌 건가? 미래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도시가? 자,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돈들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그게 버블 아니에요? 예? 닷컴 버블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주의 버블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줄 거야. 응? 엄청난 매출을 이끌 거야. 근데 막상 그 시기가 와도 매출은 증가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버블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급격하게 상승하는 아파트 지역을 우리가 살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 미래가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진짜 그 계획대로 됐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그만큼 좋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사는 것인가. 그걸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평가해도 되는데, 그 미래의 가격에
현재의 가격이 미래의 가치에 다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굳이 쫓아가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요즘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노도강이에요. 이제 노도강도 이제 옛날에 뭐 서민 아파트, 뭐 중산층 아파트, 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도 옛말이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임대차 3법,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자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집값이 싼 도봉구와 노원구로 몰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요도 많이 몰렸고 재건축 기대감까지 반영되니까 집값이 무섭게 올랐다는 거야. 자, 노도강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1년 새에 40%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어떻게 뼈저리게 느끼냐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한번 여기를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도 이제 골라줘가지고, 자, 이 지역에 노원구 쪽에 아파트를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 혼자 사는 동기인데, 자, 진짜 40% 이상 더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에서 90%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자, 그만큼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거 거의 적은 평수니까 서민 아파트잖아요. 15평, 12평, 20평 이하도 많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80~90% 올랐어요. 이거 서민 아파트인데 그런 사람들이 5억, 6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6억을 그 사람이 어디서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죠? 자, 그러니까 외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두천으로 가고 의정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의 아파트는 안 올랐나요? 거기도 올랐고. 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2019년 여름을 넘어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올랐다. 자, 국민들은 지금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아주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좌파 정부는. 자, 여기서 대책을 못 내놓겠죠. 규제의 성격을 갖는 대책이라는 건 이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규제를 내놓으면 가격이 더 오르니까 정부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원금 받을 입장에서는 하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한정, 상상 초월하는 공급을 내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현재의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내놓은 얘기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자, 금리 인상은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경제의 파급력이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또 어떡하냐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비가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이제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부도나는 기업도 생기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토지거래가 가죠. 토지거래, 주택거래 신고제, 허가제, 신고제.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밖에 나올 게 없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버블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GTX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살려면 15억이래요. 15억. 자, 15억이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30년 동안 모아야 돼. 30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하나도 안 쓰고. 자, 그래서 제가 버블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모아서 살 정도면 버블이다. 예전에는 한 10년도 안 걸렸어요. 한 7, 8년 정도만 모으면 샀다. 그냥 하나도 안 써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안 쓸 수 없지만. 자, 그 정도로. 근데 그게 30년까지 왔다. 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거품 구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 미래에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알 수도 없는, 그게 화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화폐. 예? 그냥 알람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요동하는 화폐에 나의 전 재산을 다 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또 무슨 가상 부동산, 인터넷상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면 뭐하냐 이거야. 내가 뭐하냐. 근데 그게 돈이 된다고 또 사고 있어요. 등기까지 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자, 현실과 환상을 구분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자, 마찬가지. 우리는 GTX라는 너무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거기다 오버 배팅하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나는 소외되고, 내가 안 하면 나중에 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오버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GTX도 그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고, 실제 그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광역버스와의 비교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그때 요금을 다 내고 우리가 가성비가 있는 건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GTX가 10년, 15년 뒤에 만들어져서 탈 때는 다 재테크 근무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 있는 라인이라는 그 자회사들이 100%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택근무는 이제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재택근무가 대세로 가는 세상에 GTX가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죠?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냐고. 굳이 그렇게 비싼 집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역세권의 의미도 없는 거야. 오히려 자연환경이 좀 쾌적한 주택, 전원적인 주택, 공기 좋은 주택, 정주 여건이 더 좋은데 그런 데가 더 선호하는 거예요. 오밀조밀하게 고밀도된 그 역세권보다는 그냥 공원이 있고 정주 여건이 좋고 상권이 좋고 그런 주택이 오히려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030년도에 되면은. 자, 그리고 그때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율자동차가 있잖아요. 자율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UAM이라고. 자, 그런 세상에 앞으로 도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GTX에 몰빵을 할 필요가 있겠냐.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